네, 현재 시간 2시 10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시장이 더 강하게 움직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계속 2200선을 탈환할락 말락 계속 눈치를 보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어떤 종목별 이슈들이 있었는지 또 오늘 시장을 긴급 진단해 보도록 하죠. 이번 시간 코리아 FP 김상환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팀장님과 함께 살펴볼 상황실 총 3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주목할 만한 종목들입니다. 첫 번째 만나보시죠. 미국발 훈풍이 불어온다.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제약바이오 이야기입니다. 사실 오늘 아침부터 워낙 많이 이야기가 나왔을 것 같아서 좀 지루할 수도 있지만 이게 바이오젠의 신약 이야기가 정말 국내 제약 바이오주에 영향이 있는가?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풀어가고 싶거든요. 오늘 나왔던 뉴스와 함께 쭉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미국에서 이 신약 임상 성공한 게 도대체 우리나라에 무슨 영향이냐를 한번 좀 얘기를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 간밤에 그 뉴욕 증시에서 바이오젠이 치매약 개발 실험이 이제 성공적이었다고 발표를 했고 주가가 한 40% 정도가 급등을 했습니다. 이 바이오젠이 자체 개발하고 있는 치매약이 이 레카네밥인데요. 임상 3상 실험 결과 중에서 이 증상악화 억제하는 데 효능이 있다라고 이렇게 좀 밝혔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 초에 FDA 승인도 좀 이제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 바이오젠과 미국의 합작 파트너사고요. 최근에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 3조 원 규모 유상증자 해가지고 합작 파트너 이 바이오젠 보유하고 있는 바이오 에피스죠. 네, 이 지분의 약 한 49%, 50%를 매입해서 삼성 바이오에피스를 완전 또 자회사로 이렇게 두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특성부터 본다라고 하면은 이 글로벌에서 가장 큰 이 CMO 업체이죠. CMO라는 게 결국에는 이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서 의약품에 대해서 위탁 생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일컫는데 이런 그 항체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높은 수준의 생산 시설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 바이오 의약품 개발 늘어나면서 미국이나 이 유럽 제약사에서 주로 위탁 생산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19 유행이 이제 언젠간 곧 이제 끝이 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코로나19 이후에 대규모 그 생산이 필요한 항체 치료제로는 단연코 이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꼽고 있습니다. 전 세계 경증 알츠하이머 환자 수만 추정하더라도 최소한 2,200만 명 이상으로 자연스럽게 이 CMO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이 미국 바이오젠 임상 성공 소식에 따라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원료의약품 매출의 95%가 단일항체 치료제 수탁 생산으로 이렇게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런 글로벌 단일항체 치료제 시장에서 성장률을 기여할 수 있는 이벤트도 이어질 경우에 계속해서 이 CMO 기업들에 대한 투자 매력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로 인해서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포함한 제약바이오주들이 좀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래요. 이 미국의 바이오젠과 연결을 지어볼 수도 있지만 그냥 동사가 갖고 있는 매력만 봤을 때에도 증권가에서 호평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하이투자증권에서는 지속적인 실적이 증가하는 모양새다. 목표 주가를 100만 원으로 제시했더라고요. 네. 동의하십니까? 반은 동의하고 반은 좀 우려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일단은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가 이런 그 CMO 시장이 굉장히 과점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탁 개발 생산 분야에서 글로벌 1위의 이 생산 능력을 갖고 있고 다수의 이런 트랙도 레코드를 확보하고 있는데 현재 그 진행 중인 사공장 증설을 통해서 25년도까지도 생산성 유지하면서 또 이런 시장 성장에 따라서도 지속적인 실적 증가가 기대가 됩니다. 특히 이 CDMO 사업의 경우에는 설비나 수주 인력을 이미 보유한 이 선두 그룹들이 신규 계약도 독점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에게는 굉장히 또 이런 호재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의약품 특성상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바이오 생산 시설 갖추려면 정말 조 단위 비용도 필요하고 고객사들의 그런 레퍼런스 또한도 수년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앞으로 향후 꽉 잡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이투자증권에서 목표가 100만 원 말씀하셨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한 82만 4천 원, 그러니까 20%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한 가지 좀 우려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건고 하니 결국에는 그런 이제 그 바이든 행정부의 이 규제죠. 네. 그 바이오 산업 전반에 걸쳐서
공장 투자나 이런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라고 발표를 했었고 공장이 없는 국내 기업들에게는 파급력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장 사실 이렇게 큰 영향력은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지만 앞으로 그런 이런 추가 계획이 나올 경우에 규제에 대한 추가 계획이 나올 경우에 미국 내에 생산 시설 확보하는 적극적인 좀 대응이 필요하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국내 기업들이 미국의 생산 거점을 확보하지 못한 이유가 있는데 결국엔 이 시간과 비용 때문이거든요. CMO 공장의 경우에는 뭐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조 원 이상의 자금도 투여되고 또 그 준공 중에 지금 요 송도의 사공장 건설이 약 1조 7천억이 지금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 이후에 본격적인 이 생산하는 데도 소요 시간도 길고요. 그다음에 평균적으로 4에서 5년 정도 공장 짓는 데 소요되고 또 해외 규제 기관으로부터도 또 GMP 인증도 받아야 되거든요. 여기도 또 1년 걸리고. 그러니까 사실 이 미국에다 생산 거점 마련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네. 예, 직접적인 이 건설은 좀 힘들다 말씀을 드리고 결국에는 우리나라도 이 민관이 좀 협조해서 예, 대응책 마련하지 않으면 향후에 굉장히 좀 악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모든 시나리오가 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게 우호적일 것이다. 그래서 나는 목표가를 얼마를 측정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의구심이 있지만 그래도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능력과 기술력을 봤을 때는 이런 시나리오가 짜질 만은 하다. 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차트를 보니 어제까지만 해도 추세가 이탈된 것 하다가 오늘 급등이 나와주면서 다시 22선 위로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과연 이 종목에 대해서는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그 앞으로의 이런 신약 개발이 변수다라는 좀 의견을 드려요. 말씀드렸다시피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그 지금 미국 현지에 이 바이오 에피스를 완전 자회사로 이렇게 두게 됐잖아요. 본다라고 하면은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 CMO 회사입니다. 말 그대로 위탁 생산을 하는 회사고 에피스 같은 경우에는 그 신약 개발을 위주로 가져가는 회사인데 지금도 이제 미국에서 임상 실험으로 급성 췌장염 1차 임상이 진행되고 있고 이게 이제 내년쯤에 통과될 경우에는 또 추가적인 그런 이 주가에 탄력을 줄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하이투자증권에서도 100만 원 이렇게 좀 주가 목표를 잡았지만 그래도 좀 현실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네. 진입가는 이제 현 시점으로 봐서 한 82만 원 정도. 예. 사실 지금 진입하셔도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 목표가로는 이제 90만 원 그리고 손절가로는 전저점이었던 71만 원 라인대 이렇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90만 원, 100만 원까지는 저희가 지금 당장은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90만 원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71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럼 요즘 워낙 궁금한 게 이 하락장 속에 내가 이 종목을 갖고 가? 아니면 그냥 잘라내? 고민하는 게 대표적이잖아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갖고 계신 분들 저라면은 굳이 손절 잘라내자라는 의견은 아닌데 팀장님의 의견이 중요하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돼요. 말씀드린 대로 그런 규제적인 좀 악재는 있겠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대로 목표가 90만 원 정도 잡는 게 보수적으로 봐더라도 그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보기 때문에 목표 라인 잡으시고 그때 가서 손절이 아니라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잘 좀 분할 매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두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버티는 태양광입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태양광주들이 다 버틴다? 이게 아니고요. 태양광 내에서 잘 버티고 있는 하나솔루션이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타 경쟁사, 그러니까 다른 태양광주 대비 방어력이 좀 커 보이는데 무엇 때문일지요? 최근에 사실 뭐 실적 턴어라운드 이야기 나온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주들이 많았는데 이번 하락장에 그냥 우후죽순으로 밀렸거든요. 근데 왜 하나솔루션이 좀 다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랑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겠는데 네.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유일하게 이게 어떻게 보면 태양광 대장주라고 하죠. 하나솔루션 이렇게 잘 버텨주고 있는데 올해 사실 이런 주식시장 내의 주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 신재생 에너지였어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이런 증시를 이끄는 몇 안 되는 그런 주요 테마였는데 지금 본다라면
유럽에서도 이런 리파워에 대한 정책, 그리고 미국에서도 인플레 방지법 등과 같이 이 선진국들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 드라이브가 계속해서 가져가다 보니까 계속해서 올라가는 테마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뭐 우후죽순 지금 이렇게 고꾸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 거 하니 결국에 이제 하나솔루션이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발효로 미국에 유일하게 또 이런 1.7 기가바이트 태양광 모듈 생산 설비를 가지고 있어요. 이 때문에 이 1,500억 원, 이제 환율이 1,300원으로 기준했었을 때도 한 1,500억 원 이상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2024년에는 또 3.1기가 이상의 이런 모듈 생산 설비에 대해서도 2,800억 원 이상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사실상 이제 현금성 지원의 성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에 이런 거점이 있는 생산 설비가 있는 회사들이 아닌 하나솔루션의 경우에는 미국에 이런 생산 거점이 있다, 생산 설비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에서도 이제 또 대장주로서 잘 버텨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본다라고 하면은 그 첨단 소재 사업부가 이제 분할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분을 첨단 소재 사업부 분할 후에 지분 매각을 해서 미국의 이런 태양광 사업에 초기 투자 자금을 마련한 뒤에 신재생 산업으로 턴어라운드에 대한 그런 현금 창출,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한 세액공제 혜택으로 투자비의 수도 빠르게 이뤄질 전망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투자 자금 부담도 크게 낮춰줄 거고 셀이나 모듈 외에도 인곳이나 웨이퍼 등의 이런 수직 계열화도 굉장히 지금 가능성도 충분하고 있거든요. 대대적인 투자도 예고하고 있으니까 하나솔루션에도 잘 굳건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역시나 키워드는 그러니까 다른 경쟁사 대비 버틸 수 있었던 키워드는 미국 거점이라는 핵심 포인트가 있었기에 좀 가능하지 않았나라는 의견 주셨고요. 또 분할 이야기 살짝 언급을 했는데 향후 리테일 부분에 대한 인적 분할이 있고 첨단 소재 부분의 경우에는 일부 사업에 대해서 물적 분할을 합니다. 이 하나솔루션의 기업 분할 행보 따른 앞으로의 영향, 효과는 어떻게 예측하시는지요? 사실 오늘 이 기업 분할 행보 때문에 주가가 좀 빠지긴 했어요. 그리고 또 가다 말았죠. 네. 우리나라 뭐 이렇게 자꾸 뭐 올라가다가 분할을 하냐, 이게 주주들을 무시하는 거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 굉장히 또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하나솔루션에 대해서 이런 리테일 부문에 대한 인적 분할도 하고 첨단 소재 부문에 대해서 일부 사업에 대해서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 회사 내에서 오히려 이런 태양광 사업의 비중 확대를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 가치에 오히려 또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보시면은 이제 인적 분할 같은 경우는 신설법인으로 하나 갤러리아를 분할하게 되는 건데 결국에 리테일 부분이 제거된다라고 하면은 존속법인의 이런 주식과 신설법인의 주식을 각각 수령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 갤러리아가 내년 3월에 신규 상장 계획이고 그다음에 이런 인적 분할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사업의 복잡성도 해소하게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에너지 중심 사업 포트폴리오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 유연성 확보해서 오히려 고유 사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가 예상이 됐기 때문에 인적 분할에 대한 부분도 긍정적이다 말씀을 드렸던 거고 첨단 소재 부문 관련해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결국엔 이거죠. 그 첨단 소재 부문을 일부 매각을 해서 확보한 투자금으로 하나솔루션의 그런 주력 사업인 태양광 부문에 미국 사업의 투자를 활용할 전망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도입 이후에 태양광 제조 설비 투자에 대해서 지원이 크게 확대되고 있고 그다음에 투자 예수 기간 짧아진 만큼 이를 좀 적극 활용하기 위한 지분의 그런 유동화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인적 분할은 사실 예상하지 못한 이벤트이긴 했어요. 하지만 물적 분할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충분히 인지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향후 이 태양광 사업 비중 확대될 거다 말씀드리고 사업 구조도 단순화되고 핵심 사업 집중이 기대되는 이벤트로 기업 가치에 오히려 조금 더 긍정적이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하나솔루션 이야기만 들어봤을 때는 다가오는 실적에 대한 기대도 있고요. 지금 신재생 친환경이라는 분위기가 판이 깔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주이긴 합니다. 근데 이 종목 왜 다른 신재생 에너지들이 많이 미끄러지고 있다라는 게 투심에 영향을 또 주고 있죠. 이럴 때 어떻게 봐야 될지 하나솔루션에 대한 투자 의견 팀장님이라면 이 종목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의견 주실까요? 최근에 하나솔루션에 대해서 이 조정이 한번 있었죠. 근데 저는 오히려 이런 조정이 이런 조정이 매수의 기회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말씀드렸던 대로 이 태양광 사업부에 대한 실적도 지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이런 IRA 수혜도 바탕으로 중장기 성장 모멘텀을 보자 이거죠. 지금 너무 좀 단기적으로 보려고 하시는 경향들이 있는데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 감안할 경우에 이런 중국의 업체들 대비해서 프리미엄 요인도 굉장히 충분하고요. 네, 어쩔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으로 저는 이제 최근에 이런 주가 조정을 오히려 매수 기회로 잡아서 가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 현 시점에서 이제 그 진입가는 지금 조정된 만큼 목표가를 55,000원으로 잡고 손절 라인도 전저점 말씀드려요. 항상 4만 원 라인으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솔루션 목표 주가 55,000원, 손절가는 4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오히려 주가 조정이 매수 기회라는 의견 드렸고요. 마지막 상황실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체 뭡니까? 저는 정말 이 뉴스를 보면서 뭐 어쩌라는 거야 라는 생각부터 들었어요. 사실 어제 BH라던가 LG이노텍이라던가 아이폰 관련주들이 어제 그제 급락했던 대표적인 이유는 애플의 흥행 신호가, 아이폰 흥행 신호가 좀 꺾였기 때문이고 네. 어제는 실상 뭐 애플이 생산을 늘리려고 했던 걸 다시 취소한다. 이 이야기 때문에 LG이노텍이 막 급락을 했는데 어제 애플 주가 보셨습니까? 장중에 낙폭을 줄이긴 했다라고 해도 마이너스 1, 2%밖에 하락 마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실상 주인공인 그는 2% 하락했는데 관련주로 묶였던 LG노텍이라던가 아이폰 부품주들의 경우에는 두 자릿수의 급락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대처하기가 어려운데 오늘 메리츠 증권에서는 이 증산 계획 철회 오해와 진실이라는 레포트를 내놓았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한번 내용만 좀 설명을 드리면 어제였죠. 이제 해외 언론에서 애플이 부품 협력 협체에 올해 하반기에 아이폰 14 제품군의 600만 대 추가 생산을 위한 이 부품 생산 계획 취소를 통보했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것 때문에 지금 아이폰 13, 아이폰 13에 대한 수요에 대한 우려 불거지면서 이 BH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의 이 밸류 체인이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좀 급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해당 이 기사 본다라고 하면은 애플이 지난 여름에 발표한 대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9천만 대 생산 목표는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이폰 12가 이제 7,500만 대였고 아이폰 13이 9천만 대 그리고 14도 9천만 대 계속해서 유지한다라고 하는 건데 오히려 이제 그러니까 일반 모델이 아닌 이런 프로 모델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이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고가인 이런 아이폰 14 프로 모델의 수요가 기본 모델보다 강한 점을 고려해서 일부 이 협력업체에서도 폭스콘 같은 기업에서도 이런 모델 부품 생산 라인을 프로 모델 쪽으로 좀 변경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일반 모델에 대한 수요는 부진하지만 이 프로 모델 수요는 계속해서 좀 확산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메리츠 증권이 원래 기존에 그 추정하는 BH 3분기 실적이 매출액이 4,300억이고 영업이익이 588억 원이었는데 이런 부분은 이 초도물량 9천만 대 기준에서 80에서 85%를 공급한다라는 그 근거로 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600만 대 추가 생산에 대한 반영은 이뤄지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또 환율 상승 고려한다라고 하면은 BH 추정 실적도 오히려 좀 상회하는 기록을 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그 말씀드렸던 대로 600만 대라는 증량이 이뤄지지 않아도 계속해서 BH 같은 경우는 이런 점유율 확대로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일반 모델이냐 프로 모델이냐에 따라서 흥행의 그 성적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일반화하며 프로에 무언가를 납품하는 BH를 떨어뜨리는 거는 아니다라는 게 최근 그 증권가에서의 분석이었거든요. 네. 그럼 BH만 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하는 업체들의 경우에는 최근 환율 효과를 누릴 수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 모델이 잘 팔린다라는 그것도 있고 아이폰의 전체 가격 자체가 높아졌어요. 아,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부품사들의 경우에도 좀 벌어들일 수 있는 매출이라던가 이익단이 커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네네. 그걸 고려봤을 때 BH 실적은 그럼 문제가 없는 겁니까? 예, BH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주요 고객사 점유율 확대를 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600만 대 추가 오더도 예상되고 있고 이 해당 부분이 현재 생산 능력 제한으로 4분기 이후에 그런 실적이 좀 반영될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현재 이런 아이폰향의 디스플레이, RF PCB 같은 벤더 내의 변화도 감지되고 있고 경쟁사들은 이런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프로나 프로맥스향의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엔 또 이 BH는 계속해서 또 점유율 확대로 밖에 이루어질 수 없다 말씀을 드립니다. 4분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100%
퍼센티지로 프로나 프로맥스 향으로만 공급이 이뤄질 전망이거든요. 그래서 그 일반 모델 수요 감소랑 이 BH의 실적과는 좀 관계가 없겠다라고 보이고, 그다음에 이런 RF PCB를 주도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BH의 경쟁력은 향후에도 좀 지속적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환율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또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추정 실적을 3분기에 더 상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측이 됩니다. 네. BH 현재 구간에서는 강보합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체 어쩌라는 건지라는 투자자들의 생각을 담아서 이 종목의 낙폭 과대가 정말 매수 기회인 건가? 뭐 증권가에서는 사실 LG노텍, BH에 대한 뷰를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 일반화해서는 안 되겠지만 BH 최근 그 하락장은 다 기관 투자자들의 또 매도가 많았어요. 이거 어떻게 해볼까요? 저는 뭐 한 줄로 이렇게 좀 그 정리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지금 최근 한 일주일 정도가 네. BH에 대한 과매도 구간이지 않았나. 오히려. 예, 네. 계속해서 기관도 던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개인들도 지금 대응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BH가 이제 그 내년부터는 차량용 휴대폰 무선 충전 사업도 하고 배터리용 FPCB의 높은 성장도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변화가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오히려 이런 지금 퍼도 낮은 시점에서 밸류에이션이나 프로모델 중심의 아이폰 출하 이 동향을 볼 때라고 하면은 결국엔 지금 과매도 구간이다. 오히려 지금을 매수 기회로 삼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BH 같은 경우에 지금 시점에서 진입하셔서 목표가로는 이제 32,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으로는 23,000원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네, BH 오히려 최근에 그 주가 하락이 과매도 구간이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목표 주가는 32,000원, 손절가는 23,5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상황실 알아봤고요. 팀장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